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그리고 지지난달 계속 지금 제가 여기서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토론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그 핵정책 방향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좀 전태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우리 천명구 박사 그 마찬가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선배님이고 제 밑에 딱 2명 깔았는데, 우리 박철균 그 장군은 제가 생각 때 제가 독일을 가르쳤습니다. 저한테 독일을 배웠고, 그 다음에 천명구 박사는 제가 그 유엔에 근무할 때 저는 뭐 핵공학 박사가 핵공학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와서 제 사무실 들러서 야 노블가스가 무슨 말이냐 뭐 이런 것부터 개인 교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핵 문제 관련해서 인연을 맺은 것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그 당시 92년도에 남북한 비핵화 공동 선언을 했고, 거기 따르면 이제 bilateral inspection 동시 사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현재 우리 남한의 군사기지에 미군 핵무기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우리는 또 영변 컴플렉스에서 얘들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접목한 것이 bilateral 동시사찰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 이와 같은 동사철이 연결돼 우리 한국은 여기 대해서 이제 에스코트를 해야 된다. 이거 주한 미군들 제가 노크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대해서 스탠바이를 해야 된다 하면서 한미 간에 계속 이제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육해공군 이제 전문가들을 전부 뽑아서 제가 이제 해외 연수도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한 경험이나 그걸 이제 인연으로 해서 제가 와 있을 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94년도 미국 간의 제네바 코드 미국 핵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이 미 대사관 정무 참석 이쪽 팀들하고 긴밀히 또 협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2차례에 걸쳐서 제가 독일에서 이제 국방부관을 했는데, 그때도 베를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미사일 문제였지만 이런 회의들이 이제 계속 있었고, 그리고 예편 이후에 제가 UN CTBTO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해서 이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어느 놈이 지금 지구상에서 핵실험을 한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제가 근무할 때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9년 5월 달에 또 2차 핵실험까지 보고 저는 4년 근무에 들어왔는데, 이런 인연으로 제가 이제 쭉 핵 문제 그걸 했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윤석열 정부 이제 선거 캠프에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북한 핵 문제의 답은 이거다 해가지고 제가 이런 페이퍼를 써서 이 전부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이 북한 핵 문제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역대 정부들 전부 다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자성을 이제 여기 전부 담았고, 여기다 앞으로 윤석열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반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91년도에 이미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의 해외 배치 전술 핵무기 좀 철수에 따라서 그 당시 한 100여 개 있던 미국의 전술핵이 군사안에 좀 빠지고 그거를 다시 한번 재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핵정책 모든 거를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잠재적 핵무장 관련해서도 예컨대 지금 우리 천명국 박사와 같은 저런 유능한 인재들이 도처에 지금 대한민국 깔려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뺏겨가지고 뭘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요번에도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비핵화해야 된다. 이 태제에 대해서 전 100% 어그리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워싱턴 디클러레이션에서 우리가 앞으로 NPT 체제를 준수하고 거기에 따르면 제2조에 따라서 비핵 보유국들은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 제조 기술을 받거나 핵무기를 직접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잘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공식적인 약속이 얼마나 고마워진다. 왜? 전에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차하면 우리도 자위적 핵무장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약속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NPT 체제를 무시하고 자, 이 핵 개발을 들어간다. 이거 엄청나게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번 데클러레이션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 우리 NPT 이 체제를 뉴클리어 난프로비션 트리티 핵 비확산 체제 이거를 준수하겠다. 우리는 제2조에 따른 그런 그 약속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쏟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잠함을 뭐 주기적으로 예컨대 한반도에 기항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 아까 얘기하신 뉴클리어 컨설턴트 그룹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00점짜리 답은 아니지만 이제 북한 핵무장 그 위협에 따른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80점은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100점짜리가 아니냐? 지금 북한은 80에서 90기를 지금 핵무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6차례 걸쳐 핵실험. 그러니까 맨 처음 2번은 플루토늄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3차 핵실험 때 하이리 잉리시 유레니엄에서 고농축 우라늄탄 아마도 그렇게 지금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증거를 못 내놓고 있어요. 3차 핵실험은 어떤 물질로 핵실험을 했는지 지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알아? 모르잖아. 우리는 모르고 전 세계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은 4차 때 이제 부스트 피션 밤에서 증폭 핵군연탄 실험됐고 마지막 6차 때는 이제 수소 폭탄까지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 위협 이건 우리 한반도 안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흐트러놨다 이렇게 전략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질 높은 질 좋은 그런 재래 무기로 하더라도 이거는 북한 핵무장 앞에서는 전혀 손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역대 정부는 전부 다 손 놓고 있었다. 제가 볼 때 제 시각에서는. 그다음 우리 국민들도 완전히 무슨 뭐 딴 나라 얘기 보듯이 그렇게 지금 전부 무관심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우리 유 기자께서 저는 뭐 90년대 초부터 우리 국방부를 잘 아는데 맞죠? 그런데 우리 주제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 태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북한이 최초에 이제 90년 초에 핵 개발이 나왔는데 국제사회가 긴장을 들여다봤는데 이것이 점차 진도를 나가면서 2006년 10월 9일 날 최초로 핵실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 중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냐면은 자 먼저 이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저 무슨 뭐 이 저 리액터를 돌리면 거기 스펜 퓨얼 제철 사용 핵연료가 나오고 이거를 리프로세싱한다 재처리한다 그럼 거기서 플루토늄 이상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238에서 이제 중성자가 결합되면 그 플루토늄 이상. 그러니까 반드시 리액터 돌리고 나와서 사용 핵연료가 나오면 이거를 제철해서 우리가 플루토늄을 하는데. 플루토늄을 추출한 걸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알았냐? 첫날에 말씀입니다. 누가 알았냐면 1992년도에 IAEA 인스펙터들이 에란 인스펙션 임시사찰.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북한이 계속 핵 개발하면서 딴전 피다가 이제 국제사회 압력으로 자 NPT 다시 재복귀하면서 IAEA하고 Safeguards Agreement 안전협정 조치 체결하면서 자 그러면 최초에 이제 자 북한이 신고를 합니다. Initial Report 해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최초 보고서. 여기는 우리가 어떤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 16개 예컨대 정부 해가지고 IAEA에다 갖다 줬더니 자 그럼 이놈들이 보고한 이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 가서 한번 보자. 이게 에란 인스펙션 임시사찰이랍니다. 그 가서 봤더니 이놈들이 벌써 재처리를 해가지고 플루토늄을 이만큼 지금 추출해놨네. 이런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누구 눈으로? IAEA 인스펙터 눈으로 이게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그때 뭘 저놈들이 스페셜 인스펙션 우리 정부는 그 당시에 무슨 얘기했냐면 야 이놈들이 뭐 하는 거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 핵물질을 어디다 감춰놓은 거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사회가 스페셜 인스펙션, 자 특수 사찰, 이거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있을 때 실제로 IAEA 인스펙터들이 들어가서 얘들이 지금 사실상 그 플루토늄 출처 이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플루토늄은 파우더 폼이기 때문에 직접 그 행국에 못 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애들 옥사이드 형태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메탈라이징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성형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누구의 눈으로 밝혀졌냐면 2004년도에 지그프리드 헤카라고 그 스탠포드 대학 핵과학과 교수님, 이 교수님이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가서 보고 영병 가서 보고 그러고 나서 BBC하고 회견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그프리드 헤카 눈으로 자 얘들이 맨 처음에 추출하고 플루토늄 이거를 성형 제작까지 플루토늄 핏 여기까지 지금 올라갔다 하는 것을 밝혀졌다. 대한민국 정부 아무것도 몰라. 그 다음에 자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하이리 이니시 유래님에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 만드는 건데, 이것도 아까 얘기대로 2002년도에 그 제임스 켈리 미통한테 차가 뭐가 가가지고 왜 너희들 이런 알루미늄 강세 이런 것들 자꾸 수입했냐? 그거 따지면서 보니까 비밀리에 그것도 이제 파키스탄 칸을 통해서 원심 분류 모든 기술 이런 재료들 이런 좀 받았다니 설계도 이런 걸. 그러면서 얘들이 플루토늄뿐만 아니고 야 이놈들이 하이리 이제 고농축 우라늄으로도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를 이제 전부 국제사회가 밝혔네. 그 다음에 야 우리 핵무기 보유하고 있다, 핵실험하겠다 이런 거 전부 북한 애들이 집으로 먼저 얘기해.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전부 손 놓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우스꽝스러우냐면, 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취임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오케이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전에는 어떻게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게 우리가 저지할 건가, 이 국제사회의 큰 그 관심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마찬가지 이제 바무다리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는 YS 때 제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자 1차 북한 핵 정개 과제 이거는 완전히 미국 간에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완전히 배제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YS 정도 무슨 일 먼저 특별사찰 이거 해야 무슨 그 다음에 회담하고 무슨 단기적 탈환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자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의 그 핵시설에 의해서 서치컬 스트라이크 정밀 타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자 이 시나리오 501호에서 756개의 타깃을 전부 정해서 때리려고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 YS가 이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정부는 야 이 한국에 있는 그 우리 미국 그 시민들 소개 훈련도 시키고 예컨대 여차하면 미군들을 증부하려고 그러는 막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YS가 자 제임스 레인이 그 당시 그 주미 대사를 불러서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우리 승인 없이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클린턴이 결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그 폭격 교육 이거를 전부 거둬들이게 됩니다. 거둬들이게 되는데 200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전부 리타이어하고 YS가 집에서 이제 그 전부 이제 이 서바 기자들하고 회견을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내가 북폭회 이거 말린 거 진짜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위키릭스를 통해서 전부 다 이게 밝혀진 얘기인데, 그 당시 내가 막 안 말렸더라면 지금 완전히 한반도는 비핵화 됐을 텐데, 그 얘기를 YS가 이제 그 뒤늦게 국회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이거 말할 것도 없어. 북한 핵 문제 본질 이거 완전히 간과했거나 아니면 해결 의지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남북관계 개선에만 이제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6.15 선언에서도 야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러면서 또 무슨 뭡니까 남측 연합제하고 북측 나지막이 연방제 이건 같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자 뭐 있다고 얘기만 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6.15 공수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일체 언급이 없고, 그래서 자 무슨 얘기를 북한 핵개발 야 이건 실제로 얘들이 사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경제 원조를 받거나 안전 보장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DJ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경제 원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 안전보장을 제공할 경우 북한은 언제든지 핵 개발을 중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북 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 하면서 선샤인 폴리시를 계속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DJ 때, 자, 2000년 초에 남북 국사들이 자, 정상회담 하자, 이런 조율을 할 때 북한은 무슨 짓을 했냐면, 그때부터 이제 highly enriched uranium, 고농축 우라늄 그 개발 계획을 계속 진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김대중 북핵 관련해서, 야, 북한 얘들은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대북 여태까지 뭐 엄청나게 지원을 했는데 이게 무슨 핵 개발에 쓰였다? 이건 완전히 유언비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가버렸어요. 그리고 핵 실험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DJ 때는 했다는. 자, 이어받은 노무현도 정과 동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 이제 2차 핵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고농축 우라늄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끄기로 했냐면 6자 회담 틀에서 끝나. 남북한하고 이제 주변 사개국하고 그 당시에 이제 1차 핵실험이 드디어 이제 났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날. 그러면서 자, 이 노무현 때 이제 북한은 드디어 이제 플루토늄 탄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탄도 개발했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자, 이 육자회담 뭐 2004년도 2008년 동안 했는데 자, 이게 전부 별 볼일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2.13 핵합의도 9.19 핵합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러면서 이 합의 통해서 우린 절대로 핵 개발 안 한다. 동결한다. 이런 약속도 했지만 천만의 말씀 딴짓거리 다 하면서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그 노무현에 대해서 우리가 야, 14선언 때, 야, 너 가려면 반드시 이 핵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라 하니까, 야, 내가 거기 가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나보고 지금 가서 전쟁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노무현이 직접 쏟아내고, 그 다음에 14선언, 2007년 14선언 평양에 가서는 직접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너놈들 지금 현재 커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노무현도 마찬가지 자, DJ하고 같다. 그러면서, 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NPT 탈퇴하고 핵보유 선언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최초로 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핵실험 자체가 무슨 뭐 화학 실험실에서 뭐 하는 건지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도대체 노무현 옆에 있는 안보 그 관련 보좌관들은 뭐 하는 자식들이었냐 이 말이에요, 전부. 핵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핵물질을 실제로 여기다 넣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다 넣고, 자, 중성자 발생장치도 넣고, 그다음 핵 장약도 넣고, 전부 이제 디토네이터 해가지고 터뜨리, 이게 핵 반응을 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는 게 핵실험인데, 이걸 풍계에 넣어놓고 터뜨렸는데, 노무현이는 이걸 한 다음에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얘들은 자, 이게 우리를 겨냥한 게 절대로 아니고 뭔가 지금 현재 뭘 받아야 되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도 또 어떤 그 아주 골 때리는 정책들이 바뀌어졌냐면, 자, 북한이 핵실험에서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노무현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를 2012년 4월까지 전부 우리가 이거를 저 한국군에 이양을 해야 된다. 이게 SM 때 전부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노무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 SM 공동 합의문에서 해구산 제공 이 조항을 삭제 하라고. 핵우산 제공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그 다음에 자, 당연히 지금 현재 핵무장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핵무장 이거를 억제할 건지, 핵무장 위협. 그 다음에 어떻게 핵무장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서울 상공으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방어할 건지. 만약 이 방어도 실패했다면은 자,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그 방어수단,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거 전혀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 노무현, 그 다음에 김대중 완전히 북한 핵무장의 그 방관자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 때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핵개방 3천 그 그랜버긴 일관 타결 이렇게 하면서 만약 니들이 핵무장 이거를 포기하면 우리가 너희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MB 때 2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2010년도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영통도 프로사계 뭐 이런 거에서 자, 이제 5.24 제재 조치도 내리고, 그러면서 모든 그룹이 다 전부 이게 완전히 다 이제 불발로 점차 엉터리로 이제 계속 진전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차 핵실험 이후에 이명박 정부 조치는 자 원칙적으로 6자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이 전환하는 문제를 일단 연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지금 안보 상황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에서 2015년 12월 달로 12년에서 3년 그걸 했다. 그러면서 이제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아까 억제, 방어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먼저 선비핵각으로 후 교류협력.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3차, 4차, 5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일대방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비핵화가 먼저다. 그 입장을 이제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권 전환 이것도 이제 다시 또 검토하고 재연기했는데 2000년 SCM 때 이제 뭐라고 해나 conditions based. 자, 이제 조건에 기초한, 그 이제 완전 그러니까 자, 이 전자권을 전환할 그런 상황이 조건이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한반도에.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핵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어렵다. 그러면서 조건부에 그 기초한 조건에 기초한 그런 그 내용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제 눈에서 보면은 자 이거 제대로 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술의 재발이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나온 얘기가 전술의 지금 그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 오바마인데 오바마가 이제 2012년 5월달에 자 이 국방 수권 법안 거기에 따른 이제 불호 그 다음에 이 섹션 1046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한반도를 위해서도 웨스트 패시픽 이쪽에 이제 전술핵이나 아니면 재래 무기를 증강할 가능성. 야 파네타 국방장관 너는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협의를 해서 6개월 이내 제대로 그 스타디를 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해서 2014년 1월 달에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안보 무슨 뭐 보좌관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전부 놓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북한은 5차 핵실험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전부 다 손 놓고 있었다. 딴 데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있고 자 그래서 문제인데 또 말할 필요도 없고 문재인은 북한은 핵무장 비핵화 의지 이것이 아주 확고하다. 정의용이 이 친구 저 갔다 와가지고 가는 얘기가 내가 갔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한테 얘기했다가 트럼프가 뭐 저 하노이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해가지고 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얘기 다른 스토리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문재인 욕한 거 아니에요? 그 완전히 사업에서 내가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 이때 6차 핵실험이 있었지만은 전혀 여기에 따른 어떤 이런 조치가 없었다. 그리고 전자권 환수 이것도 임기 내 조속히 추진한다. 이런 거를 이제 SM에 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이제 핵무장 그 대책, 억제 방어 이 방어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 이런 역대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역대 정부가 전부 이렇게 손 놓고 딴전 피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워싱턴 데클레이션 여기서 아까 얘기대로 자 이게 100점짜리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이제 큰 단추는 첫 발은 내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자 아쉬운 대로 무슨 확장 억제 그 다음에 이 뉴클리어 컨설턴팅 그룹 이게
이게 이제 나토에 지금 5개 나라가 있는데 미국의 전술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독일하고 그 화란하고 그 다음에 벨지움하고 이태리하고 그 튀르키예 있는데 자 여기 나토 내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핵정책을 다루는 게 바로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NPG 이런 성격으로 앞으로 이 NCG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대로 자 이제 100점짜리가 아니다. 왜? 제대로 80에서 90km 대한민국을 지금 이제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대응책은 서울에도 우리도 80에서 90km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야 제대로 옥죄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갖다 놓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위적으로 핵무장을 해서 만들어서 갖다 놓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술을 갖다 놓든 둘 중에 하나인데 요번 워싱턴에서 우리가 절대로 이제 자위적 핵무장 안 한다. 아까 우리가 NPT 그 2조 신분으로 계속 남아있다 그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술력을 들여와야 되는데 이 태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NSC가 만약에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자 앞으로 이 핵무장에 대한 진정한 그 해답은 이런 거기 때문에 자 미 전술력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다음 태제로 삼아서 이 틀 속에서 전부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역대 정부 대통령만 개판인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 기관도 전부 손 놓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10시 35분 10월 9일 2000년 10월 9일 이제 실제로 그 1차 테스트를 하는데 바로 30분 전에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그 당시 요원을 불러가지고 얘들 며칠 전에 핵실험을 한다는데 핵실험 징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국정원 답 없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국정원도 전부 손 놓고 있었거든요. 30분 뒤에 실제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핵실험을 했냐 그 장소를 또 규명을 한다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어느 대한민국 정부도 제대로 파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얘들이 테스트를 했다. 그다음 또 바꿉니다. 그다음 무수단에서 48km 떨어진 김제키 상평리에서 했다. 또 이래. 그다음에 나중에 자 1차 핵실험 했다. 그다음에 저 동해바다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또 얘기해. 동해바다에서. 그다음에 4.19나 후에는 다시 화성군에서 길주로 또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 그 기관들이 전부 손 놓고 그러니까 아유 그저 정통하지가 못하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핵무장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에 그 당시 미국 이제 각종 그 핵종을 탐지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을 전부 구비해가지고 예컨대 RC-135 정찰기,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T4 훈련기 이런 것들 전부 동해바다 띄워놓고 자 북한으로부터 이제 레이디오 뉴클라이드 파티클 이거를 이제 수집하려고 좀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 당시에 그 스웨덴에서 자 얘들이 핵실험하니까 우리가 한번 써봐. 사우나 장비를 이제 우리한테 주면서 그래서 그 고성에다 갖다 놓고 이제 그 했는데 그때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들이 그 이제 채집한 그 별난 전부 보니까 거기에 뭐 제논, 가스, 노블 가스 이런 것들이 전부 포지. 핵실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노블 가스, 레이디오 뉴클라이드 파티클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채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핵실험이었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단정을 내렸는데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핵무장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우리 외교부뿐만 아니고 국방부뿐만 아니고 국정원뿐만 아니고 전부 다 대비하기에는 이 조직 자체가 너무너무 어설펐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 같은 경우는 북핵 정책과하고 무슨 뭐 협상과 이런 게 하나 있고 우리 국방부에도 정책과 뭐 합참본부 전략무기과 카이다 일부 그리고 항사 이제 그야말로 정말 허약하게 자기였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자 이런 얘기 더 이상 이제 안 하고 부끄러운 얘기 더 이상 안 하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의 처지를 알았으면 앞으로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 이 북한 핵 문제를 그 딜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좋은 그 핵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킨스도 있고, 키강도 있고,
무슨 뭐 이 카이넷도 있고, 대전에 또 원자력 연구소도 있고, 여기에 아주 그 유능한 저 핵관련 그 공학자 기술자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 핵무장 절대로 안 한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하고 전혀 별도로 우리가 핵 잠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 1차 대전 패망 이후에 벨사유 그 조약에 따라서 독일군들은 10만밖에 못 갖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한스 폰 젝트라고 하는 유능한 그 장관에서 군비 증강 계획을 김동명이가 지금 저 이 외교관인데 김동명 너는 전쟁 나면은 이 정보 분과에서 정보장교가 돼서 활약을 해야 된다 가지고 추가적인 그 미션 이런 미션을 줬다 이 말이지 지금 현재.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그 훌륭한 아까 우리 저 청명부 박사 테이자하고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역량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고요. 눈에 띄진 않지만. 그러나 이 컨트롤 타워에서 야 요번에 3차 핵실험 때 어떤 핵물질로 핵실험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자 이런 거는 예컨대 무슨 뭐 카이넥이나 힌스나 이런 데서 계속 팔로우 해라. 이런 식의 추가적 임무를 줄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역량 자체를 이제 키워나가고, 그러나 대외적으로 한반도 이 앞으로 비핵화국가 이거는 100% 우리가 지지를 이쪽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뉴클리어 데클레이션 자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자, 이 뭐 어디 구성되는 이제 외교부 식구들이나 뭐 국방부 식구들이나 청와대 대통령 식구들이나 전부 다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이 뭔지 이것부터 알아야 돼. 이것부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핵 문제가 이게 본질이야. 그런데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하고 이 전에 핵 문제하고 이 이후의 핵 문제하고 180도 달라. 이전에는 어떻게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게 할까 how to stop. 여기에 치중을 한 건데 이게 이후에는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80,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전부 다 동해바다로 버리게 할까? 이게 북한 비핵화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버립니까? 천만의 말씀 안 버립니다. 이게 지금 생명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천히 끄자. 누구랑? 미국과 국제사회랑 손잡고 이건 적절히 끄자. 당장 하루아침에 안 된다. 길게 가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억제수단 얘들 90기 80기 가지고 있는데 못쓰게 완전히 짝대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 80군이 있어야 된다. 이 억제 대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 이거는 제가 볼 때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Nuclear Umbrella 핵우산 여기에다 전략무기 뭐 이런 거 좀 해가지고 조금 군사적인 의미만 가미했다 뿐이지 이것 가지고 완전히 북한 핵무장 위협에 대한 대책이 된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이 동서 그 냉전 당시에 준 우리 군축관리의 교훈입니다. 이 얘기가. 자, 그 얘기를 간략히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76년, 77년대 소련이, 그 당시 그 소련이, 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SS-20, 사거리 5,400달러라는 그 대비를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그 벨라루스에다. 여기에 이제 위협을 느낀 나토 진영에서, 야, 이거 빨리 치워라. 안 치우면 우리도 깔아놓는다. 그러면서 이제 프루싱2하고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이런 걸 실제로 서독당에다 배치했어요. 벨기에, 네덜란드에다 배치했어요. 프루싱2는 서독에다 놓고 나머지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이건 저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굴복한 고르바초프가 자 87년도에 INF 거기 이제 하면서 전부 다 걷어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려면 nukes for nukes. 핵무기 앞에는 핵무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워싱턴 디클레이션 이거는 100점짜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